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가져가려고 해?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아먹었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 오순애는 며느리 은채가 입고 있던 셔츠를 잡아당겨 찢어버렸습니다. 단추가 튕겨나가고 어깨 부분이 쭉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남편은 외도 상대와 함께 서서 웃으며 구경만 했습니다. 은채는 찢어진 셔츠를 부여잡고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방금 쫓아낸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요. 과연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가져가려고 해? 시어머니 오순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손에 든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죠. 가방 안에는 결혼 전에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 뿐이었어요. 화장품 몇 개, 액자에 넣은 가족 사진, 그리고 대학 졸업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나가. 우리 집에 내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마.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은채를 노려봤어요. 옆에는 남편 강태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태준의 외도 상대인 한유진이 팔짱을 끼고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은채를 바라봤죠.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은채는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결혼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그 집.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던 그 집. 명절마다 친척들 수십 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던 그 집. 이제 그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잠깐. 순애가 벌떡 일어나 은채에게 다가왔어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옷도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벗어놓고 가. 은채는 자신이 입고 있던 흰색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2주년 기념일에 태준이 선물했던 셔츠였어요. 그날 태준은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이야. 순백처럼 깨끗한 당신 마음 같아서. 하지만 이제 그 말도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거짓말 마. 그 옷 작년에 백화점에서 산 거 내가 다 알아. 당장 벗어.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님, 이 셔츠는 정말 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 집에서 산 거라 해도. 순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은채의 셔츠 깃을 움켜잡았죠. 은채가 비틀거렸어요. 시어머님, 말 안 들으면 내가 벗겨줄 수밖에 없지. 찌잉 마이너스. 순애가 힘껏 잡아당기자 셔츠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깃부분이 늘어나더니 어깨 솔기가 터졌어요. 단추 하나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소리를 내며 단추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갔죠. 으악!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 부분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쭉 마이너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셔츠는 이미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들 생각이 없었죠. 아니, 애초에 거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빈털터리 주제에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아먹더니 이제 가면서까지 물건을 챙기겠다고? 염치도 없어. 순애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당기자 셔츠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은채는 찢어진 셔츠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속에 입었던 얇은 이너웨어가 비쳐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분노였죠. 당장 나가.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순애가 은채의 등을 밀었습니다. 은채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밀려났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쾅!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은채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셔츠를 붙들고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제대로 신지도 못한 신발을 질질 끌며 복도 저 끝에서 이웃 주민 한 명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은채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허벅지에 닿았어요. 찢어진 셔츠에서 단추 하나가 더 떨어져 나왔죠. 대굴대굴 굴러가는 단추를 바라보며 은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왜 복도에 앉아 있어? 몰라. 근데 옷이 찢어진 거 봐. 무슨 일 있었나 봐. 이웃 주민 2명이 복도 반대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 것 같았거든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순애가 던진 리모컨에 맞아서 생긴 금이었죠. 은채는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어요. 엄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채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의 친정 엄마 백서윤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은채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서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전화였거든요. 게다가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채는 찢어진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복도 바닥에 흩어진 단추들을 봤어요. 그리고 방금 전 닫힌 현관문을 쳐다봤습니다. 저 문 안에서 지금쯤 순애와 태준과 유진이는 웃고 있을 거예요. 자신을 쫓아낸 것을 축하하면서 어머니. 은채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죠. 회사 하나 문 닫게 해주세요. 뭐라고? 서윤이 되묻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태준이 회사요. TK 산업. 문 닫게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은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찢어진 셔츠를 여미고 신발을 제대로 신었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단추들을 줍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젊은 여자가 은채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찢어진 옷을 보고 놀란 거였죠. 하지만 은채는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은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찢어진 셔츠, 흐트러진 머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엄마 서윤이 은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친정 힘을 빌리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시댁 사람들에게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만 말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사업을 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며느리가 가진 게 없어야 무시하기 쉬우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채는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었어요. 은채는 셔츠를 여미며 걸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이 보였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백양그룹 기사님 한동민이었습니다. 사모님,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민이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백미러로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친정이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채는 뒤를 돌아봤어요. 30층짜리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아파트에서 지금쯤 순애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유진이와 함께 새 신부방을 꾸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은채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급한 일이신가요? 비서실장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백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높이였습니다. 은채한테서 전화 왔어.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님의 전화라는 걸 알았거든요. 따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사 하나 문 닫게 해달래. 서윤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철민을 마주 봤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사위 회사 말이야. TK 산업. 알아? 철민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몇 초 만에 정보가 떴죠. 중소기업입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체고요. 대표는 강태준, 37세. 연매출 120억 정도 됩니다. 거래처 명단 확인해봐. 철민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주요 거래처 5곳 중 3곳이 저희 계열사입니다. 백양유통, 백양물산, 백양건설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3곳 다 계약 해지해. 지금 당장. 회장님, 그런데 따님께서 무슨 일이?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 딸이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뜻이야. 이유는 나중에 물어볼게. 지금은 은채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먼저야. 알겠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은채가 살던 아파트 방향이 보였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딸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은채는 그날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 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시댁 사람들한테 친정 이야기 안 할게요. 제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요. 서윤은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걱정이 됐어요. 명절 때마다 연락이 뜸해지고 전화를 해도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전화를 받는 순간 알았습니다. 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요. 30분 후 철민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세계 계열사 구매팀장들한테 연락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TK 산업과의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갈 겁니다. 좋아. 그리고 은행 쪽도 확인해봐. TK 산업 대출 현황이랑 담보 상황. 이미 확인했습니다. 철민이 태블릿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TK 산업의 재무 상황이 떠 있었어요. 총 대출금 35억입니다.
담보는 대표 어머니 명의 아파트 하나가 전부고요. 대출 만기가 3개월 후입니다. 그럼 거래처 끊기면 바로 무너지겠네. 네. 매출의 70%가 저희 계열사에서 나오니까요. 자금 흐름이 끊기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은채는 지금 어디야? 비서실 차량으로 본사로 오고 있습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객실 준비해도 은채 좋아하는 차도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철민이 나가고 서유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은채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채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서유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TK 산업 사무실에서는 태준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양건설 쪽 물량이 많이 늘었고요. 좋아. 다음 달 목표는 20% 증가로 잡았습니다. 백양물산하고도 신규 계약이 성사될 것 같고요. 태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내년에는 매출 200억도 가능할 것 같았죠. 회의를 마치고 태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유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신혼집 보러 갈까요? 삼성동에 괜찮은 게 나왔대요.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퇴근하고 바로 갈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은채도 없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는 은채보다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더 잘했죠. 완벽했어요. 태주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양그룹 본사에서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리요. 한편 순애는 집에서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옆에 앉아 함께 보고 있었어요. 이 집 어때? 삼성동인데 30평이야. 좋네요. 신혼집으로 딱이에요. 그치? 이제 은채 그 빈털털이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순애는 웃으며 앱을 넘겼습니다. 유진이도 함께 웃었어요. 근데 어머님, 은채 씨는 어디 갔을까요? 친정집? 어디 가겠어. 친정도 변변찮다더니. 아마 모텔이나 들어갔겠지 뭐.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까 찢어진 셔츠를 입고 나간 은채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참 우스웠죠. 하지만 순애도 유진이도 몰랐습니다. 은채가 지금 백양그룹 본사 회장실 전용 객실에 앉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은채는 넓은 객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준비해준 제스민 차였어요. 은채가 좋아하는 차였죠. 곧 어머니가 오실 겁니다. 철민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철민 실장님, 네 사모님, TK 산업거래 해지 진행됐나요? 네. 1시간 전에 3개 계열사 모두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은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은채야. 서윤이 다가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채는 엄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물러났어요. 서윤이 소파에 앉으며 은채를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은채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던 일, 명절마다 친척 30명 음식을 혼자 준비했던 일, 그럼에도 늘 무시당했던 일, 그리고 오늘 셔츠가 찢어졌던 일까지요. 서유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잖아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는 참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힘을 빌리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서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을 불렀어요. 실장님, 진행 상황 보고해줘. 철민이 들어와 은채에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TK 산업과 관련된 서류들이 떠 있었어요. 세계 계열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모두 발송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TK 산업 측에서 확인할 겁니다. 은채는 화면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백양유통, 백양물산, 백양건설. 태준이 늘 자랑하던 거래처들이었죠. 이 세 곳이 끊기면 회사가 어떻게 되나요? 매출의 70%가 사라집니다. 자금 흐름이 막히면 한 달 안에 직원 월급도 못 줄 겁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돌려줬어요. 좋아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철민이 물러나고 은채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서윤이 딸을 바라봤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제 셔츠를 찢던 그 순간부터 이미 끝이었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3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강하게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준비하자. 네, 어머니.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준의 회사가 있는 방향이 보였어요. 지금쯤 태준은 유진이와 함께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은채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TK 산업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팀장 박현수가 태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백양유통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갑자기 왜? 이유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만 보냈어요. 태준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양유통과의 계약서였어요. 월 평균 10억 규모의 거래였죠. 당장 연락해봐.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이미 했는데요. 구매팀장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뭐? 태준이 직접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백양유통 구매팀장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바로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대표님, 백양물산에서도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백양물산은 월 8억 규모 거래처였어요. 이것도 일방적 통보입니다. 이유도 안 알려주고요. 태준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 사이에 두 곳이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백양건설은? 현수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나누더니
휴대폰을 내렸어요. 거기도 해지 검토 중이랍니다. 젠장. 태주는 책상을 쳤습니다. 백양건설까지 끊기면 월 매출의 70%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만족해 했는데요.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계약 해지. 게다가 하필 백양 계열사 세 곳이 동시에요. 대표님? 현수가 걱정스럽게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편 순애는 집에서 부동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동 그 아파트요. 계약금 준비됐어요. 언제 볼 수 있죠? 순애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태준의 신혼집을 계약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보러 오세요. 근데 집주인이 가격을 좀 올렸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뭐? 갑자기 왜? 시세가 올랐대요. 어쩔 수 없다는데요. 순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그 집 가격이 좀 올랐대. 5천 더 내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 태준 오빠 회사 잘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게. 우리 태준이 잘 벌잖아. 순애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은채를 쫓아낸 것도 잘한 일 같았어요. 이제 유진이라는 훨씬 나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은채 씨는 어떻게 됐어요? 몰라. 연락도 없고 아마 친정 가서 빌부터 사나 보지 뭐.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채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백양그룹 본사 객실에서 은채는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변호사 송미라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권리가 괜찮습니다. 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미라는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은채는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조정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TK 산업은 완전히 마비됐어요. 대표님, 백양건설에서도 정식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현수가 또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3일 만에 완전히 수척해졌어요. 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뭐? 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출 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벌써 연장 거부 통보가 온 거예요. 이유가 뭐래? 회사 매출이 급감해서 신용도가 떨어졌답니다. 젠장. 태준은 사무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은행이 등을 돌리고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월급도 못 줍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누가 이러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였어요. 태준아,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집 담보 확인하러 온다는데? 엄마, 회사가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요. 백양유통, 백양물산, 백양건설. 다요. 전화기 너머로 순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엄마한테도 말해야 했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집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순애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은행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순애는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유진이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주는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신혼집도 결혼식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백양그룹 쪽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왜 이러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백양그룹. 태주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전 은채를 쫓아냈던 그날을요. 설마.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은채가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차갑고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은 목이 메었어요. 나야. 태준이야. 알아요. 은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시간 좀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회사 일이야. 갑자기 거래처들이 다 계약을 해지했거든. 혹시 너가 뭐 하는 거 없어?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왜요? 백양그룹 말이야. 혹시 너가 뭐 하는 거 있어? 은채는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빈털터리 며느리였잖아요. 은채야, 제발.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은채야. 전 백양그룹 회장 딸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은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백양그룹 회장 백서윤. 제 어머니예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양그룹. 한국 10대 기업 중 하나. 연매출 10조가 넘는 거대 유통그룹. 그 회장이 은채의 엄마라고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3년 전 결혼할 때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친정 힘을 쓰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은채의 목소리는 계속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해도 참았어요. 빈털터리 취급해도 참았죠. 하지만 시어머님이 제 셔츠를 찢고 쫓아낸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은채야, 제발. 이제 알겠어요? 왜 백양 계열사들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는지요. 태주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은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미안하다고요? 은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어요. 3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하인 취급할 때 옆에서 웃고만 있었죠. 명절마다 친척 30명 음식을 혼자 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유진이는 집에 데려와서 엄마 앞에서 웃었잖아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셔츠를 찢을 때도 그냥 구경만 했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은채야, 전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예요.
잠깐, 은채야. 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은채가 백양그룹 회장 딸이래. 네.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백양그룹 회장 딸을 쫓아냈어. 현수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다 장모님이 한 거야. 계약 해지도 은행 압박도 전부. 태주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하필 백양 계열사만 계약을 해지했는지. 대표님, 그럼 지금 가서 사과하시는 게 소용없어? 은채 목소리 들었어? 완전히 끝났어. 태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순애가 집에 있을 때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는 받기 싫었지만 받았어요. 어머님, 태준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유진아, 우리 집 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순애는 한숨을 쉬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 결혼 계획을 미뤄야 할 것 같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아, 듣고 있어? 어머님,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응? 결혼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볼게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방금 유진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쫓아낸 것, 셔츠를 찢은 것,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회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번 달 말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 15명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대표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퇴직금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0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태주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태주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10년 동안 일했던 곳, 이제 다시는 못 올 곳. 문을 닫고 나오며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채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이 은채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태주는 순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요. 순애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알아. 순애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유진이한테는 연락했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도 익십이고.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유진이는 돈 있고 잘 나가는 남자를 원했지 망한 남자는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받았어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출석해 주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뭐래? 순애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이혼 신청했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없음.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은채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다는 거였죠. 엄마,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무슨...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다시 가져갔어요. 은채 전화번호 알아? 다시 한번 통화해 볼게.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채가 받았습니다.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나야. 서류 받았어. 네. 은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은채야, 나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은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다시요? 은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하인 취급한 것도?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 씨가 유진이랑 바람 피운 것도 잊으라고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은채야. 법원에서 봬요. 은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뭐래? 순애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끝났대요. 순애는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은채 셔츠를 찢지 말았어야 했어.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날 은채 얼굴 봤어? 얼마나 창피했겠어. 복도에 주저앉아서 엄마, 내가 미쳤었어. 왜 그랬을까? 순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엄마를 안아줬어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용기를 내서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싶었는데 은채가 받았어요. 네, 시어머님. 은채야. 나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채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어요. 내 셔츠 찢은 것 정말 미안해. 그리고 3년 동안 너한테 한 것들 다 미안해. 은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너가 회장 딸인 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가 누구 딸이든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됐어. 순애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회사는 망해도 돼. 집도 팔아도 돼. 근데 제발 태준이는 용서해줘.
시어머님, 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태준 씨를 벌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셔츠를 찢던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날 절대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은채야, 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님 눈치 보면서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면서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전 항상 빈털터리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은채야, 제발. 시어머님, 무시받던 며느리는 그날 죽었어요. 어머님이 제 셔츠를 찢을 때요. 은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쥐고 주저앉았어요. 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 은채한테 전화했어. 순애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뭐? 은채를. 우리가 은채를 죽였어. 3년 동안 매일매일 죽였어. 태주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빈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같은 시각 백양그룹 본사에서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순애와의 통화를 끝낸 참이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서유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은채는 엄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다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네, 어머니.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3년의 시간이 완전히 헛되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자유였어요. 무시받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죠. 은채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태준과 순애가 있겠죠. 은채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2주 후 TK산업은 정식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님, 서류 다 됐습니다. 현수가 마지막 서류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파산 신청서였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직원들 퇴직금은 50%만 지급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회사에 남은 돈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도 일어나서 현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두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죠. 현수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아 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모두 곧 경매로 넘어갈 물건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금 35억 원 상환 기한이 3일 남았습니다. 기한 내 미상환 시 담보물 경매 처리됩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순애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덩그러니 빈 거실이 보였어요. 짐은 이미 반쯤 쌌습니다. 엄마, 부엌에서 순애가 나왔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왔니? 네. 회사 파산 신청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집은 다음 주 월요일에 경매 넘어가요. 그 전에 나가야 해요. 어디로 가지?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죠. 뭐? 태준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았어요. 유진이한테는 연락했어?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른 남자 만난다는 소문 들었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허탈했어요. 그래, 그 애도 살아야 하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거실은 조용했어요. 엄마, 은채한테 미안해요.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애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나도 미안해. 은채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은채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는걸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진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유진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오빠. 유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남자는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태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돈은 훨씬 많았죠. 참, 전 남자친구랑은 정리됐어요? 네, 완전히요. 걱정 마세요. 유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준과는 제대로 끝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연락을 끊었을 뿐이었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남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유진이도 웃었어요. 태준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은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좁은 방을 둘러봤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입니다. 어떠세요? 좁네요.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죠. 요즘 이 가격에 이 정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7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5평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하죠.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건물 벽만 보였어요.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웃 아줌마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사 가신다며요? 어디로 가세요? 고시원이요. 네, 고시원이요? 이웃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그래도 고시원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웃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순애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태준이 짐을 실으러 왔습니다. 트럭을 빌렸어요. 둘이서 짐을 날랐습니다. 엄마, 이것도 가져가요? 태준이 액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어요. 태준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은채와 함께 찍은 사진. 버려.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은 액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채의 웃는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짐을 다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순애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못 올지. 가자, 엄마. 태준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오니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망했다며? 응. 회사 망하고 집도 날아갔대. 쯧쯧, 벌 받은 거야.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태준도 뒤따라갔어요. 태준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같은 날 은채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일이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상대 측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니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정말 청구 안 하실 거예요? 네.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은채는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민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모님,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차는 백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조정실에서 은채와 태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은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은채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양측 모두 오셨으니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원고 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셨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해 있으십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인데요. 원고 측에서 청구하지 않으셨는데 확실하신가요? 조정위원이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태준이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은채는 태준을 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측 합의 하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위원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채와 태준도 서명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채도 일어섰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야. 은채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은채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은채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이 복도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은채의 뒤에서 태준이 뛰어왔습니다. 은채야, 잠깐만. 은채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준이 앞으로 돌아와 은채를 마주봤습니다. 뭐 하세요? 이미 끝났잖아요. 알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태준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은채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혼할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죠.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제 셔츠를 찢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절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도 회사까지 망하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회사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래를 중단했을 뿐이죠.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됐잖아요. 하지만 태준 씨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한두 거래처 잃는다고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무너진 건 원래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무시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은채는 태준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은채가 차에 타는 걸 봤어요. 검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죠. 며칠 후 순애는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순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 내일 면접 봐. 경비 일자리인데. 그래. 잘 돼야 할 텐데. 걱정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건물 벽만 보였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아들 태준이 태어나고 가족이 생기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순애는 혼자 고시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은채가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은채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라고 했던 것. 명절마다 친척들 음식 혼자 준비하게 했던 것. 빈털털이라고 무시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셔츠를 찢었던 것.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은채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죠. 다음 날 은채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차를 내왔어요. 이혼 조정 끝났다며? 네, 어머니. 후회는 안 해? 은채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좀 허전하긴 해요. 당연하지. 3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래도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내는 게 맞으니까요. 서유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뭐야? 일단 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지쳤거든요. 그래. 충분히 쉬어. 그리고 준비되면 회사 일 배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문득 태준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새 직장은 찾았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남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 명절에 지쳐서 부엌에 앉아있던 얼굴, 그리고 셔츠가 찢어진 채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얼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백양그룹 본사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제 신임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채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은채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백은채 이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백은채입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앞으로 유통사업본부를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은채는 자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30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보낸 거였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은채야, 축하해. 이제 내 길을 걸어가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은채는 카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채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미팅, 사업 보고, 임원 회의. 빼곡한 일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어머니 서윤이 은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첫날은 어때? 정신없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서윤은 웃으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배워.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은채야. 네. 고생 많았다. 서윤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서윤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은채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니까요. 잘 견뎌냈어.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은채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경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CCTV 모니터를 확인하며 방문자를 체크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태주는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경비실을 나섰어요. 원룸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을 샀어요. 저녁 식사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라면을 끓이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순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나 식당에서 설거지 일 시작했어. 걱정 마. 태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더 벌게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자 은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웃던 얼굴, 명절에 지쳐있던 얼굴, 그리고 셔츠가 찢어진 채 쫓겨나던 얼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은채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이었는데 임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잘했어, 은채야. 서윤이 회의실 밖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녁 먹으러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룸에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이제 적응됐어? 네. 일이 재미있어요. 배울 게 많고 도전할 게 많아요. 다행이다. 서윤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 왜 진작에 시댁일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고생하는 거 알았으면서요. 서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원했잖아. 친정 힘을 쓰지 말아달라고. 나는 내 뜻을 존중하고 싶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무시받는 관계는 끝내야 한다는 걸.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지. 은채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서유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셔츠 찢긴 날 전화했을 때 엄마는 기다렸다고 생각했어. 드디어 내 딸이 자기 목소리를 냈구나. 은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혼자 힘으로 이겨냈으면 했어. 그래야 진짜로 강해지니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회사 로비를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봤습니다. 멀리서 청소하는 아줌마였는데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순애였습니다. 은채는 멈춰섰습니다. 순애는 바닥을 닦느라 은채를 보지 못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순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은채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님.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채야?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로비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응. 한 달 전부터.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정말 미안해.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채는 순애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죠. 은채야,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은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애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며 은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애는 다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은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순애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집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복도에 앉아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셔츠, 떨어진 단추, 수군거리는 이웃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채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어요. 은채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은채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삶에서 진정한 품격이란 힘이나 돈, 지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이 진짜로 빛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상대가 내일 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듯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